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바짝 좋았다가 화수목 약간 좀 조정의 장이라고 좀 불려질 수 있고요. 이 조정이 저는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미국 그 추수감사절 때문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욕심을 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오른 상태로 좀 끝나준다면 내일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오늘의 분위기를 또 같이 좀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강보합 상태에서 오늘의 움직임의 폭을 보신다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그러니까 약간의 이 에너지의 형태를 본다면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지금 보합선까지 계속해서 올려놓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시장은 약하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건 외국인이 오늘도 한 4천억 정도, 크게 좀 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한 4,2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걸 지금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올라간 종목이 내려간 종목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코스피가 좀 어제처럼 좀 괜찮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1.4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4%나 넘게 빠졌거든요. 하이닉스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저렇게 큼직한 애들 2명에서 계속 지수를 끌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목의 좀 순환매가 어느 정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으로 넘어가서 미국장을 좀 보자면, 일단 미국은 어저께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요. 미국사랑 기준에서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 시즌이 돌아오니까 또 차익 실현도 좀 해서 현금도 좀 찾아 놓으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도 좀 사고, 엄청난 쇼핑 대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세 3대 지수 다 큰 폭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아마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쪽하고 위쪽에 이 소프트웨어 쪽,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쪽이 지금 다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빨개 보이는데, 얘네 이 위쪽 소프트웨어 쪽하고 이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 쪽이 특히 빨갛죠.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는 빨갛지만 GM이랑 포드가 떨어진 폭을 좀 회복을 약간 해주는 거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보시면 이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브로드컴, AMD, 퀄컴 이런 애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델이라는 회사 아세요, 여러분들? DELL 이라는 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델이라는 회사, 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저께 12.255% 떨어졌어요. 델 테크놀로지가. 그렇다는 건 AI 쪽에는 수요가 있지만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 PC 쪽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좋진 않겠네요. 시장 전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올라가주지 못하면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가진 홀딩할 수 있는 종목들은 가져가면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네요. 오늘도 수급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막 사서 모아가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도를 한다라는 건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황이 좀 좋죠. 그래도 위쪽에서 계속해서 빨갛게 놀고 있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외국인이
외국인이 800억 정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만 한 82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합니다. 등락폭을 보면요, 거의 뭐 올라간 종목 반, 내려간 종목 반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좀 버텨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버텨줬다. 2차전지 쪽이 좀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시가총액으로 보면 여기 코스닥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지금 일부러 제가 네이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HTS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네이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시연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런 그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에코프로비는 에코프로가 버텨주니까 좀 반대죠. 아까 코스피랑은 좀 반대죠. 요 보시면 다시 봐드릴게요. 시가총액 들어간 다음에 코스피랑 반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졌는데 밑에는 다 올라갔죠. 지금 밑에 쪽 다 올라갔죠. 뭐 완벽하게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받쳐주는 느낌인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떨어지는 반에 에코프로가 그래도 좀 버텨줬다. 그래도 좀 버텨줬다. 그리고 아마 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오늘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요런 것들이 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아침에 속보로 나왔죠. 그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좀 매기가 좀 붙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많이 탄력은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봐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는데, 롯데 지주. 제가 롯데 안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IMF 시절도 아니고 롯데가 뭐 찌라시 한 방에 날아갈 회사가 아니다. 롯데 타워까지 담보로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롯데 케미칼도 오늘 4%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롯데가 그렇게 뭐 쉽게 망할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언론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는 당연히 돌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찌라시가 없으면 또 약간 생명이 죽어있는 시장이거든요. 관심이 없는 시장인데, 찌라시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롯데가 당연히 단기 차익금도 많고 부채도 늘어나고 그건 맞는데, 어쨌든 롯데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부자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뭐 지금 IMF나 뭐 진짜로 경제 대공황 시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물건 잘 팔고 있잖아요. 반도체, 뭐 자동차, 2차전지 다 잘 팔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만 너무 갑자기 찌라시에 좀 대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가 그런 찌라시를 맞고 나서 또 떨어진 이유는 제가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뭐를 담보로 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몇 조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다, 이런 공시를 내는 건 오케이인데, 그때 롯데가 딱 찌라시를 맞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 찌라시를 만들었던 사람 고소하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시장에선 진짠가 보다 이래서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는 거의 그럴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해요? 롯데가 망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삼성전자 5만원 깨진다고 망한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약간의 좀 무게감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딱 요게 한 3시 한 13분 정도 됐는데, 한미사이언스가 갑자기 올라갔죠. 요게 이제 경영권 싸움.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랑은 조금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려 아연이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분명히 주가는 위쪽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뭐 주의는 하셔라.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은 주의는 하시는 게 좋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냅둬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요 바둑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미국 쪽에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델 컴퓨터라는 컴퓨터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컴퓨터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점차 수요가 좀 메마르지 않을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은 우리가 좀 관리를 해 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조금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올라갔죠.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 알테오젠 같은 애들, 얘네들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못 보고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계속해서 봐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 셀트리온 같은 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 뭐 그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 얘는 뭐 거의 바닥이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대형제약도 많이 올라갔죠. 예, 녹십자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JW 중해제약도 솔직히 위치는 괜찮고 종근단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애들은 굳이 부담스럽게 신규로 잡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롯데케미칼. 저는 얘가 올라와 주니까 솔직히 속이 되게 시원했어요. 아, 왜 이렇게 못 올라오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롯데가 막 망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제가 혼자서 막 아니다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진짜 롯데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예. 정말 뿌듯해요.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볼 게 없죠. 저의 바람은, 저는 이 코스피가 딱 되고 나서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길 좀 바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시장이 뭐 제 맘대로 되나요? 예, 근데 그치만 2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이렇게 버텨줌에 저는 또 고맙다라고 좀 시장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딱히 뭐 이렇게 크게 뭘 보여드려야 될 건 없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삼성전자 제가 좀 떨어진다고 했죠. SK 하이닉스 어저께 자리를 깬다면 좀 위험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뜬금없이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약간은 또 화수목 조금은 재미없는 장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미국장 휴장이니까요, 우리 장만 오롯이 집중하면서 장에 꼭 성공하는 시장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민멘트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